2005년 7월 MBC TV TV 특종 놀라운 세상은 당시 인터넷과 방송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자유로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방송은 자유로 귀신을 직접 봤다는 3명의 목격자들과 퇴마사 장윤정 씨가 등장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제가 일산 쪽이 집이거든요. 근데 그날 강남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모임이 끝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행주대교를 지나 자유로를 달렸어요. 그러다가 자꾸 하품도 나고 졸린 것 같아서 잠깐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근데 백밀러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차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인지 잠이 확 깼고 그 길로 다시 자유로를 달렸죠. 한참을 달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길가에 서 있는 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엑셀을 있는 힘껏 밟고 그냥 달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거긴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도 별로 없고 제가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지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끝난 후 제작진은 퇴마사 장윤정 씨와 함께 목격자들이 말했던 장소로 직접 가보기로 하는데,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목격자들의 말처럼 귀가를 서두르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 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이후 제작진은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우고 퇴마사 장윤정 씨와 함께 그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던 퇴마사 장윤정 씨가 제작진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일산이요. 일산 가는 길인데요. 저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뭐가요? 저기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은데. 얼마 뒤 퇴마사 장윤정 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전방을 찍기 시작했고, 퇴마사 장윤정 씨의 카메라에 찍힌 표지판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제작진의 카메라에는 그 검은 물체가 찍혀 있지 않았다. 혹시 여기서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가 큰 누군가가 자꾸 보여요. 이후 제작진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5년간 자유로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자유로에서 사고로 사망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인터뷰를 통해 목격자들이 본 것이 환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하지만 방송이 나간 이후 자유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은 경찰과 전문가의 말보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퇴마사 장윤정 씨의 말에 더 신뢰를 보이며 자유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2007년 7월 케이블 TV TV에는 약간 위험한 취재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퇴마사 김세환 씨가 자유로에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내보낸다. 나한테 다 말해요. 괜찮아요. 20대 초반? 누가 목 졸라서 죽였어. 김세환 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대화한 귀신은 지난 2002년에 일산 쪽 자유로에서 40대 초반의 남자에게 살해당한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부패 때문에 얼굴이 심하게 뭉개져 있다고 했다. 이후 제작진은 인근 경찰서에서 2002년에 자유로에서 살해된 여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잠시만요. 조회해 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2002년 1월 40대 불법 카드 대출업자 홍모 씨가 22살의 고모 씨를 목을 졸라 살해했고, 그 시신을 자유로 아래 개천변에 버리고 달아난 사건이 있네요. 그리고 고 씨의 시신을 살해된 지 석 달이 지난 2002년 4월에 발견됐고, 발견 당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적혀 있네요. 이 방송이 나간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 귀신이 억울하게 살해된 고모 씨의 원혼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는데, 자유로 귀신은 과연 실존하는 것일까? 자유로 귀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두 분 다 자유로 귀신 알죠? 그럼요. 그럼요. 그때 막 우리 자유로 귀신 한참 떴을 때 집에 제가 일산이잖아요. 촬영이 늦게 끝나거나 하면은 자유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못 가니까 꼭 친구 하나를 집에 데리고 가요. 꼭 옆에 태우고.
무서우니까. 나 이거 100% 공감해요. 저도 이때쯤에 고양시의 화정이라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했던 게 꼭 그렇게 그때 이렇게 썸을 타던 남자분들이 데이트 코스를 꼭 그렇게 그쪽으로 잡아요. 근데 꼭 밤에 가. 밤에 가. 얘기를. 뭐 했어요? 그게 무서운 얘기를 살짝 해주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막 이것도 저 겁먹으라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눈 한번 마주칠까 싶은 마음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다녔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궁금했어요 정말. 근데 정말 그때 그랬어요. 인터넷에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자유로 귀신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주 올라왔어요. 빈번하게. 그 당시는 자유로 귀신은 그냥 실존하는 존재. 그래서 자유로로 갈 때는 자유로 귀신을 안 마주치기를 빌어야 되는. 그러니까 볼까봐 혹시나 볼까봐. 거기가 이렇게 어두운 곳이 많았어요. 어두웠어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도요. 가로등이 주황빛 같은 게 이렇게 슉슉 지나가면 느낌이 그 왜 그 있잖아요. 왜 차에 그 불빛이 이렇게 슉슉 지나갈 때 그 느낌이 뭔가 있는 듯한 느낌. 더 확실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사고가 더 날 것 같다니까요. 그 느낌 때문에. 이게 핸들이라도 조금 틀어버리면. 네. 자유로 귀신 이야기 나오고 나서 자유로 사고 줄었어요. 큰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났어요. 왜? 조심하나 봐. 더 조심하니까. 그래요? 더 빨리 달렸던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로운데 되게 그러니까 긴장해서 집중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 귀신의 순기능.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강원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인데 국도에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게 꺼졌다 켰다 하다가 좌회전을 하라고. 그거 아니고 없는 길 네, 가고. 그거 제가 실제 경험했거든요. 네. 죽으란 말이냐 이 씨가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내 인연 이러면서 막 그걸 장난치면서 갔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걸을 때는 이게 미쳤구나, 부상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10분 정도 계속 헛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진 거야. 왜냐하면 얘를 믿고 갈 수가 없어. 그 깜깜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켜고 가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얘는 계속 길 없는 좌회전을 하라 그래.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을 이제 녹음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날 그 주차장을 갔었어요.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에 가서 이제 방송 다 끝내고 이제 갑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보냈던 카톡 기억나죠? 네. 아직도 출발 못 하고 있어요. 40분 지났는데 출발 못 하고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40분간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미쳐버리겠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게? 택시 타고 갔어. 28,000원 내고. 근데 뭐 완전히 짜증이 났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 귀신 이야기를 꼭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주작 이야기들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자유로 귀신 이야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마치 자유로 귀신의 이야기 속에 주작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넌 뭐 미스테리를 믿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유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의 진실을 좀 우리가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첫 주제를 자유로 귀신을 잡았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네. 좀 들어봅시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이에요. 조명 뒤에. 거기 서 있지 말고 와요. 그냥 앉아. 네, 자. 이분 소개를 조금 더 한번.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당시 그때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그 프로그램을 자유로 귀신 프로그램 연출했던 이창진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귀신의 존재를 알렸던. 네. 네. 이거 그때 반응 좋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난리 났죠. 예. 물론 그 당시에 케이블 TV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높은 시청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높은 시청률이었죠. 일단 뭐 그때 이 방송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신문에도 이 프로그램 소개가 많이 됐고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거의 뭐 난리가 뭐 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TV 특종 논란. 제가 그 두 분한테 영상 보내드렸는데 영상 보셨죠? 네. 네네.
봤죠. 네, 그때 느낌 어땠어요? 영상 보고 나서. 난리 날 만하죠. 일단 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좀 안 믿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고 싶다, 믿고 싶지만 제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못 믿겠어요. 저는 박희진 씨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팬이라서, 했어요. 예능에서. 네, 팬이라서 그런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공신력이 있는 방송국의 PD님이 직접 촬영을 하시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니다 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믿는다 쪽으로. 이 방송이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때 난리가 났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목격자가 3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직접 제작을 했던 이 PD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목격자 어떻게 찾았어요? 3명이나? 일단 그 전에 방송을 끝까지 보셨으면 그 방송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좀 하셨나요? 공중파니까. 결국은 그때 프로그램 만들 때 저희 제작진 입장은 이것은 좀 거짓이지 않냐, 귀신 자체가. 그래서 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라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목격자를 저희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로그램 구성상 그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던 그런 이제 목격감들 이런 것을 그림으로, 방송이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음성 대역이다. 구성상 음성 대역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목격자 3명은 어쨌든 인터넷에 그 글을 그대로 읽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근데 태만수 장윤정 씨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기에 자꾸 저쪽으로 가네부터 해서 뭐 일산 쪽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덩치가 크다. 근데 안면이 많이 훼손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키는 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묘사도 하고 자기가 뭐 자기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뭐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합을 짠 거 없죠? 그건 절대 없죠. 장윤정 씨가 쓰던 카메라는 어떤 특수 카메라였나요?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였고요. 보시면 방송에서 그때 나왔을 때 보면 솔직히 그 나뭇가지 형상인데 우리가 일반인이 귀신을 봤다고 했을 때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환시와 착시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착시에 가깝죠. 그러면 장윤정 씨랑 자유로를 그 부근으로 갔던 일산 부근으로 갔던 그 시간대는 몇 시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10시, 11시, 12시쯤 됐을 텐데 그 늦은 시간에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비하인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장윤정 씨 말고 다른 분이 한 번 또 계셨어요. 2팀을 찍었어요. 네, 장윤정 씨 한 팀 찍고 한 팀이 더 있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더 유명, 장윤정 씨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퇴마사예요. 그래서 그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가 방송 불가할 정도로 너무 케이블이었으면 나올 수 있는. 케이블이면 충분히 방송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데 특히 자유로 귀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로라는 곳이 관할 경찰서가 2군데더라고요. 저희가 조사 그때 했을 때 일산 경찰서하고 파주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일산 경찰서 앞에서는 사망 사고가 없었던 거죠. 저희 확인했을 때 경찰서에. 근데 장윤정 씨가 얘기했던 그 지점은 일산 경찰서. 그 지역이 일산 경찰서 관할이고요. 그다음에 파주 경찰서 관할이 하나 있는데 그쪽 확인했을 때는 한참 문산 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쪽에 사망 사고가 한 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그 위치까지 저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려서 걸어서가 아니고 차로 계속 이동하면. 차로 이동하면서. 야, 차로 가면서 없다는 걸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보더라고. 차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저기 뭐가 있다. 그래서 차를 세웠죠. 나 갑자기 여기 또 올라왔어. 그 장소에. 그리고 저희는 놀랐어요.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장소인데? 이 사망 사고가 있대요. 그리고 저기 누가 앉아 있네?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안 보이죠. 누가 앉아 있다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고가 있는 걸 알고 미리 조사해서 알고 있고. 예, 저희는 알고 있고 이분이 뚝뚝 가더니 누가 앉아 있다. 그러더니 가서 카메라는 계속 들고 있었죠. 저희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분이 딱 가더니 그분 얘기로는 이제 귀신이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귀신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얘기를 막 하고 뭐 너 어디서 사고 났어? 너 왜 여기 있어? 하면 여기서 사고가 나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많이 다쳤다고. 얘가 자유로 귀신이다라고 또 이렇게 또 주장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와, 그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거 나왔으면 대박이었겠다. 공중파는 그거 방송. 당시에는 아, 그게 나갔으면 참고로 케이블과 공중파는 심의가 다릅니다. 심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거 찍어놓은 건 없어요? 지금도 못 나가요 공중파는. 아니 공중파 말고 우리가 내보내면 안 돼? 나 그 진짜.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보내고 장윤정 씨또 와서 이렇게 근데 촬영을 이제 했죠. 그분은 문산 쪽까지 올라갔고, 네. 문산 쪽까지 올라갔고, 장윤정은 일산에서 네네. 일산 그 장항아시 빠지는 길 쪽인데요. 네. 있다라고 하고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은 네, 본인이 저기다. 그래서 저기 누구 서 있는데 하면서 차에서 내린 거죠. 아 이건 진짜잖아 그러면. 진짜잖아요. 제작진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본 목격담을 가지고 장소를 스팟을 잡은 게 아니고 소위 테마사들이 여기다 내리라라고 한 데서 내렸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만들다. 차 타고 가야 느껴지고 이거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보들을 혹시 그분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미스터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출을 해왔는데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보통 하루 전날을 섭외 전화를 드리잖아요. 하루 전날이 아니죠. 며칠 빠르면 며칠 전에 하고요. 급하면 하루 전날도 하고요. 스케줄을 이제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냥 다 오케이 하시고 오세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보다 섭외 전화를 드리자마자 공부를 열심히 해오시더라고요. 다. 저희보다 더 많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한번 들킨 적이 있어서 다른 프로 할 때인데요. 다른 프로 할 때. 예, 폐가 한번 찍을 때인데 이건 비하인드인데 폐가를 그 폐가에서 80년대인가 그 연탄가스로 한 3명이 죽은 집이었는데 그래서 폐가가 된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폐가에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심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냄새인데 가스 냄새인데 딱 이러시더라고요. 저 놀랬죠. 와. 그래서 아니 이게 귀신이야. 3명 죽었는데 3명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놀랬죠 저희가. 야 이거 정말 무속인 분들 대단하시다. 그리고 촬영을 다 끝냈어요. 촬영을 다 끝내고 식사하고 가시죠. 촬영 끝냈으니까 식사하고 갑시다.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들어갔거든요. 자꾸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세요.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그 무속인 분을 보시고 이거 오늘 또 오셨어? 미리 참사. 어제 오신 거예요 어제. 어제 오신. 하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들킨 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장주영 씨는 일산 쪽에서 여기다라고 찍어준 거고 여기가 일산 쪽에서 지금 자유로 귀신이 있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문산 쪽에 갔던 그 테마사는 뭐 분명히 사고 지점이고 장주영 씨가 그 영상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여기서 사고 난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묻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고 난 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 난 건 없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환시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한 분만 모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다른 의사분들도 같은 의견을 혹시 주신 건가요? 물론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분들한테.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뇌가 심심해서 만들어낸 환시다. 네. 굉장히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꾸 뇌가 심심해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작진의 방송 의도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심심해서 만들어낸 한시다라는 것만 각인이 되면 이거는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모르고 앞에 자유로 귀신 있다라고만 각인이 되는 거죠. 심지어 장윤정 테마사 부분까지만 딱 편집해가지고 올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은 저희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끝까지 봐도 결국은 임팩트가 센 가운데 부분이 중간 부분의 임팩트가 제일 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람들은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프로그램 제작과 기획 의도는 자유로 귀신은 없다 쪽으로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반응은 그렇게 된 거죠. 뒤는 잊어버리고 앞에 부분만 이제 기억에 남다 보니. 그럼 방송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막 제보가 오거나 막 그렇게 목격담이 더 많아지거나 하진 않았나요? 훨씬 많아졌어요. 그 뒤에 갑자기 인터넷에 봤다는 이 내용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때 막.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 프로그램이 2005년에 방송되고 세게를 박아버렸다는 게 사실은 2004년에 박희진 씨가 얘기하고 인터넷에 그런 그 자유로에서 귀신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자유로에서 귀신을 봤다 하더라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나간 다음부터는 자유로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면 다 자유로 귀신이라는 단어로 통일되면서 거의 세게를 박아버렸다. 귀신이 있다라고, 자유로는 귀신이 있다라고 세게를 박고 그때 당시만 해도 2005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왔어라고 하면 끝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유로 귀신을 봤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야 이거 주작 아니야? 라는 식의 의심이 안 들어갔어요. 거의 뭐 믿고 보자는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연예인들도 그냥 예능 프로에 나와서 저도 자유로에서 귀신 봤어요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2007년에 TVN뿐만 아니라 사실 남양 특집으로 뭐 한다 그러면 자유로. 그때는 귀신 없다 그러면 죄인 되는 분위기였어요. 자유로의 귀신이 없다 그러면. TVN은 약간 위험한 초대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드라마 나레이션에도 나왔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TVN의 약간 위험한 초대에서 다뤘던 그 테마서 김세환 씨가 이야기했던 자유로 귀신에 대한 언급에서 가장 놀라고 또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게시판 글들 찾아보시면 있는데 소름이 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떠냐면 경찰서에 가서 일산 경찰서에 가서 제작진이 가서 그 사건 조회를 할 때 2002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이 시신이 발견된 게 사건 발생 한 석 달 뒤 그리고 범인은 또 2005년에 잡았고 근데 범인이 2005년에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 일산 자유로에서 이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김포 쪽 더 뒤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추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범인이 자백을 하면서 거기서 죽였다. 자유로 일산 쪽에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안전벨트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소위 자유로 귀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세환 씨가 어쨌든 TV에서 그 얘기를 했고 사람들 테마서 김세환 씨가 그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이 2002년에 죽었던 이 22살의 고모 양이 그 억울한 혼령이 결국 자유로 귀신의 정체였네 라고 이제 결론이 대부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신뢰를 보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범인이 잡혔던 건 2005년 살해된 건 고모 씨가 살해된 건 2002년 방송에 나간 건 2007년이에요. 2007년 7월이에요. 여기를 정확히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2004년에 방송이 됐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어마어마했겠다. 어마어마하죠. 그 사실은. 왜냐하면 1년 전에 테마사가 이 지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 20대 여성이 안면이 심하게 훼손될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대박이 되죠. 근데 2005년에 범인이 잡혀서 자백을 했고 2005년에 기사가 난 거예요.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게 2007년 7월 방송에 나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충분히 뭐 누구나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거를 해줬어요. 네.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그 유튜브 조회수 나중에 잘 나오고 저기 유튜브 본사에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가요? 가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땠어요? 아, 네. 배신감 느끼고 참 좋은 시간이었네요. 배신감 느끼고 좋은 시간? 네. 네. 기현님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거라? 네, 전 이런 게 좋은가 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야, 자유로 귀신은 없는 거냐?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있을 것 같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TV나 대중문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외향의 그 이미지의 자유로 귀신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고 있는 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그 만화 쪽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 있어요. 소복 입으면, 하얀 소복 입으면 저는 이건 100% 가짜라고 얘기해요. 항상. 왜냐하면 일제시대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귀신을 묘사한 기록들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귀신은 처녀 귀신, 여자 귀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 생기냐면 일제 강점기 때 생깁니다. 링의 사다코예요. 여기 주특기 중에 하나가 링의 사다코 나오는 소리인데. 또 이런 걸, 이런 걸 또 여기서 하네. 아, 참. 나도 밤에 무슨 나올 소리인지 거 무섭다. 아세요? 네, 알아요. 목 돌아가는 소리. 네. 아, 어릴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프로가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그러네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커왔는데 그 전설의 고향이 거의 다 사다코 그 이미지가 크네요. 네네. 이제는 귀신이 나오는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재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꼭 소복만 입힐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귀신을 바꿔야 돼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남겼던 귀신이라든지 신명적인 부분에서의 이미지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이제 일제 잔재로 남았던 건데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를 고 있고 그다음에 마치 타잔이랑 원시인처럼 옷을 입고 그것도 일본 거인가? 일본이에요. 그게 일본 내 오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한국의 도깨비는 전통적인 도깨비의 묘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럼 한국 도깨비는 원래 어떻게? 찾아봐. 좀 찾아봐. 큰일 났네요. 스토리로 숙제를 제가 이 해오겠습니다. 스토리로 몇 시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이거는 큰 문제인데요. 도깨비의 이미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소복 입은 처녀 귀신, 여자 귀신은 일제 시대의 잔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의 결론을 먼저 들어볼게요. 자유로 귀신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해. 있다 없다만. 자율의 귀신 지금으로서는 없다. 없다. 전 있다. 네, 저도 있다. 지금 왜 없는지도 물어보세요. 왜 없다라고 없다고 생각하는지. 싫은데? 아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꼭 물어야 되나? 네, 꼭 물어봐 주세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사를 가야 하니까.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아 지금. 이게 왜? 왜냐하면 분명히 그 자유로뿐만 아니라 긴 도로, 긴 거리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파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또 우리 석예님께도 한번 맞아떨어지는 네. 행운 아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